안녕하세요. 현대판 산야초 동의보감 큰세상 약초TV입니다. 큰세상 약초TV 꾸준하게 아끼고 사랑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매실 효소철이 다가오죠. 그런데 우리 주부님들 중에서 이 매실 효소를 정확하게 담을 줄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부님들은 설탕 디범벅을 해서 그것을 효소라고 담아 놓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약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자신 없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효소 특강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십시오. 상세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오늘은 제 사무실에서 쑥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쑥차를 만들기 전에 4월달 특강은 수년되었고요. 5월 9일, 5월 16일로 너추어졌으니 차고 없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쑥차를 사무실에서 직접 만들 건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철두철미하게 기록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이 화면을 공유해 놓으셨다가 재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쑥은 억세기 때문에 뜨끈판의 온도를 약 3번에 맞춰 놓으십시오. 3번은 약 200도에서 250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씻어서 물기를 충분하게 빼놓은 쑥을 3번의 온도가 다 올라갔다라고 싶으면은 넣고 덮으십시오. 씻어놓은 쑥을 말리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물기가 너무 없으면은 덮어지질 않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덮건판이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쑥차를 만들 때는 아주 어린 잎보다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약효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물론 쑥 말고 다른 것도 즉 지상물을 쓰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가 가장 좋을 때고요. 그 밑에는 김이 솔솔 나기 시작하니까 제가 한번 뒤져 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 덮건판 온도를 너무 낮게 하면은 오히려 풋내가 나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높게 하면은 금방 타버릴 거고요. 물을 붓지 않고 덮는 것을 제수분 덮음이라 하죠. 즉 자기 수분 덮음이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충분하게 한번 익었다라고 생각되면 덜어내 가지고 유념을 할 겁니다. 1차 덮은 것을 유념할 동안에 다시 이 덮건판에는 남은 쑥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은 쑥이 덮어질 동안에 저는 먼저 덮어 놓은 것을 이렇게 식혀가면서 유념할 겁니다. 유념은 즉 잎에 상처를 내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죠. 약효가 잘 우러나고요. 향도 좋아집니다. 자, 하는 방식은 사실 아주 주먹을 쥐고 부드럽게 비벼주거나 또는 빨래 하듯이 이렇게 문질러 줘도 되죠. 이러한 유념과 덮음, 즉 덮음과 식힘 유념을 여러 번 반복할수록 향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물론 약 성분도 잘 우러나고요. 자, 유념한 거 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사실 잎차 만들 때 TV 같은 거 보면 아마 이러한 유념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될 거고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이렇게 비벼주면 잎에 상처가 잘 나서 참 약효가 잘 우러나게 되죠. 자, 이러한 덮건과 식혀서 유념하고 또 이렇게 덮어주고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즉 물기가 완전히 없을 때까지 계속 비벼주고 즉 덮고 식히고를 반복해주면 쑥의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게 되죠. 이러한 정통 방식을 하셔야 쑥차가 맛이 참 좋지. 뭐 한번 냄비에 쪄서 아니면 삶아서 그냥 널어서 말려버리면은 약차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약 성분도 잘 우러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 쑥을 채취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그 다음에 깔끔하게 가려서 씻어서 물기 빼가지고 이 덮는 데까지 최소한 하루 정도 걸리죠. 자, 제가 유념하는 거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몇 번째 덮었다가 식혀서 유념하고 덮었다가 식혀서 유념하고를 반복하는 중인데,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쑥에 수분이 엄청 많이 날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유념하고 할 때 수분을 날리 보내기 위해서 부채 있으면 부채로 살살 붙여가면서 좀 식히면은 수분 증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쑥을 채취해서 그냥 씻어 가지고 어디 햇볕에 바짝 말려두었다가 팔팔 끓여서 먹는 분 있죠. 그렇게 하면은 약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사실 부피가 약 10분의 1로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웬만큼 많이 캐와도 덮은 판에 덮어버리면은 그 양은 약 10분의 1 줄어버리죠. 엄청 작아져 버립니다. 무게도 거의 안 나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쑥차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약 6번째를 덮고 식혀서 유념하고를 반복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쑥에 수분이 거의 많이 날아갔습니다. 거의 얼마 없죠. 그렇지만은 이 쑥에 수분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자, 이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약 8번 정도 했는데 수분이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져보니까 아직 꼼꼼하게 좀 있네요. 이럴 때는 뚜껑을 반쯤 덮어 가지고 온도를 아주 내려 가지고 서서히 수분을 증발시키십시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뚜껑을 완전히 덮어서 향 가둠을 하고요. 그래서 뚜껑에 수분이 조금이라도 찬다라고 싶으면 반드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수분이 좀 있는 상태에서 통에 넣어 두면은 썩어버리죠. 그리고 또 설령 수분을 완전히 증발시켰다라고 하더라도 꺼내 먹으면서 자꾸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은 또 수분이 차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덮은 판에 한번 붓고 어느 온도에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 보낸 다음 다시 또 통에 넣어 두시고 하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잠깐 볼게요. 수분이 엄청 많이 날아갔죠. 그러나 아직도 수분이 조금 있어서 저는 판을 올리고 그 찐판 위에 지금까지 덮은 쑥을 붓고 뚜껑을 닫은 다음 오래 둘 겁니다. 약 1시간 정도. 그렇게 두면은 이 쑥에 조금 남아있던 수분이 거의 완전 없어지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뚜껑을 덮었는데도 수분이 안 차죠. 이 정도 됐을 때는 수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통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리고 라벨을 붙이고요. 자, 쑥차 있죠. A엽차로 되어 있습니다. 라벨을 이쁘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덜어내서 차관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어른하게 우려 쑥차를 2잔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쑥차 한 잔씩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 쑥의 효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쑥은 청혈작용, 즉 피를 맑게 해주죠. 즉 피에 섞여 있는 기름기 성분을 분해해서 혈관에 붙어있는 즉 혈전을 녹여 깔끔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손발이 또 몸이 따뜻하게 되고요. 사실 체온만 따뜻하게 되면 한사형통이죠. 즉 질병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은 사실 피가 탁해져서 즉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오는 질병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고혈압 환자도 이 쑥차를 꾸준하게 드시면 혈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당뇨 환자에게도 참 좋고요. 그리고 이 쑥에는 지혈작용이 뛰어났어요. 아마 우리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한 방 맞아 코피가 질질 흐르면 쑥을 채취해서 콧구멍에 털어맞곤 했죠. 그리고 혹시 팔이나 다리에 외상을 입었을 때 피가 나고 하면 쑥을 짓지어서 붙였습니다. 그 자리는 다시 덧나지도 않았고요. 그만큼 소염작용, 항염, 항균작용이 매우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의 월경 가다 또는 코피, 토혈 이런 곳에도 이 쑥차를 달여 드시거나 또는 생풀을 즉 생쑥을 짓지어 붙여도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쑥에는 억균 작용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균에 즉 유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을 길러줘서 즉 면역력을 높여주죠. 그러다 보니
잔병치레 안 하고요. 특히 독감이나 감기에 잘 안 걸리기도 되죠. 그리고 버섯이나 또는 뭐 다른 약초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배탈 나서 잘못 먹고 복통, 배탈이 심하게 났을 때 이 쑥차를 달여 드시거나 아니면 효소를 담아 두었다가 한두 잔만 드시고 나면 언제 그러냐 할 만큼 아주 깔끔하게 낫습니다. 그러니 쑥은 가정에 상비약 중에 아주 귀한 상비약으로 꼭 드셔야 됩니다. 사실 어제도 제 폰에 긴급한 문자가 왔습니다. 40대 중반 남자인데 수선화를 산 마늘인 줄 잘못 먹고 지금 심한 복통과 구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넷 뒤지다가 특별한 것이 없어서 제 전화번호를 찾아내서 긴급 연락을 드리니 답변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즉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생쑥이 있거나 혹시 쑥 효소가 있다면은 즙을 내서 그 즙을 한두 잔 빨리 먹이라 했습니다. 아니면 검은 콩이나 녹두를 달여서 그 물을 먹이라 했습니다. 그 후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에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집 주변에 뛰어나가서 쑥을 채취 갈아서 그 즙을 2잔 마셨는데 복통이 먹고 구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가만히 두었다면 아마 농촌에서 병원까지 가기 힘들었을 거고요. 아마 큰 고통을 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약 15년 전에 제 집사람과 함께 버섯을 잘못 먹고 중독으로 배탈 설사 심하게 할 때 이 쑥 효소를 먹고 거뜬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쑥은 사실 평소에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벅적지근하게 아프고 오십견 어깨가 결리가 있죠. 그런 분들도 이 쑥차를 꾸준하게 드십시오. 그러면서 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면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는 진통작용, 항염,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아픔이 많이 줄어들기도 되죠. 사실 이 쑥은 옛날부터 말했잖아요. 당군 신화에도 이렇게 나오죠. 곰이 쑥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되고, 또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람이 쑥을 많이 먹으면 신선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쑥은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성인병 예방 3대 식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는 당근, 세 번째는 마늘. 한마디로 대단한 것이 쑥이죠. 많으면은 국도 끓여 드시고요. 또는 쑥 버무리 해 드시고, 쑥떡도 해 드시고, 쑥차 만들어 놓았다가 또 드시기도 하고, 사실 더 좋은 것은 효소를 많이 담으십시오. 시간만 나시면 밖에 나가서 쑥 뿌리부터 줄기까지 같이 채취해도 좋습니다. 물론 약효가 가장 좋을 때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무렵이 가장 좋을 때고요. 자, 여러분들 이 쑥차 꾸준하게 드시어 모두 건강하십시오.